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 리듬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땅콩 아시죠? 땅콩도 나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25도의 온도에서 일주일간 키우면 콩나물처럼 성장한다고 합니다. 땅콩나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과 콩나물보다 많은 아스파라긴산 덕에 항암 노화 방지 성분이 탁월하다는데요. 그러고 보면 새싹, 콩나물, 콩, 새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성분을 갖고 있나 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탄생의 과정을 거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합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김일성의 어나더 스테이지가 있는 시간입니다. 매번 저희가 게스트 다단계를 해서 고정 게스트가 게스트를 모셔오는 그런 강압적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건졌어. 몽자를 건졌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게 고물상에 이게 팔아먹을 쇠 캐다 보면 몽자라 그래서 무게 많이 나가는 거, 값이 많이 나가는 거 몽자라 그랬어. 예. 김일성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일성입니다. 이야, 몽자를 건지셨어. 제가 건진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매회 우리 5명의 고정 게스트 중에서 가장 이 게스트 다단계 성공적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다이아몬드급이야. 내가 다이아몬드고 게스트들이 골드인데 다이아몬드급 골드. 김일성 씨. 이제 예. 무슨 소리가 살짝 들리시는데, 예. 일단 인사를 드리고 예.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분입니까? 예, 오늘 나오신 분
진짜 표현대로 몽자라고 몽자. 예, 괴물. 예, 괴물 몽자. 예. 상당히 조금 신기가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신데요. 예. 오늘 출연하신 분 연극 콘트라베이스에 출연하시는 배우 명계남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야, 몽자. 아이디를 이거로 바꿀까, 몽자. 몽자. 창거리 형이었지. 몽자. 명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어요. 진짜 먼 길 오신 거죠. 먼 길 와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고, 예. 그 연극하는 동안에 이제 서울에 머무는 동안은 국민TV는 여기서 뭐 한 블락 떨어진데, 예. 어떤 젊은 애 자취방에 껴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깝습니다. 아, 그럼 봉화에서 일단 잠시. 네, 그렇죠. 한 달 7월 14일까지 공연하니까. 예. 이 지겹고 더러운 서울에 와서 잠시 지겹고 더러워서. 의탁하고 있습니다. 때를 묻히고 계시군요. 아, 정말 지겹습니다. 예, 그래도 역대 그 게스트 중에서 예. 가장 거물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연극도 연극이지만 그동안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냐면은 네. 잘 거동을 안 하신다. 네. 마치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실 것처럼 살고 계시다 그래갖고. 뿌리는 내리실 것 같기도 뭐 물은 내리겠지만 예. 거동을 이런 저 마이크나 무슨 뭐 카메라에 그런 거 잘 안 했죠. 네. 잘 안 한 게 아니라 네. 부르질 않았다고요. 아. 부르질 않고 있는 거고 하물며 국민 TV에서조차 이제야 겨우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정도니까 제 예. 위상이 창거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몽자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허상이다. 아닙니다. 잠시 이건 지금 뭐 그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프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떨어질 때도 되고 그러니까 뭐 없냐 그러니까 명계남이 어때? 에이, 그 양반 괜찮긴 한데 좀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됐어요. 그냥 가요. 아닙니다. 네, 몽자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냥 가자고요. 예. 예, 혼자서 생각 정리를 많이 하시는.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송 씨. 예.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는 공연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공연 직접적으로 또 하실 분들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김일성 씨가. 예, 김일송입니다. 송. 김일송. 예.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성이 더 난데. 아직도 많이들 그렇게 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예. 나아요. 그게 나은데. 난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요. 근데 이제 네. 이 친구가 또 압구정에서 사는 아주 죽이잖아요. 예. 압구정 사는 김일성. 뭐 저 말고도 뭐 또 동명이인이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예. 그 일성 형이 이제 사람들을 공연 쪽에 예.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예. 걸렸다. 예. 예. 걸리셨다라기보다는 예전에 저 김일성 송 선생을 네. 제가 7년 전에 콘트라베에서 할 때 네. 그때도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 때요? 네, 김일성 씨가 하시는 플레이비라는 음. 매체에서 저를 아주 굉장히 이쁘게 봐줬어요. 그게 워낙 거기도 또 실을 게 없었으니까 뭐 사진도 찍어주고 아주 뭐 많이 해줬어요. 네. 별로 공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쪽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봐. 시골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많이 박스에 이렇게 갇혀셨어요. 네. 그래갖고 혼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전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사는 거나 대한민국이나 여기에 대해서 네. 다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이야. 장거리 형은 내가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곧 해드릴게요. 네, 좀 신비한 부분이 예.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타 공연 소식 2개 짧게 전하는 건 뒤로 예. 밀어서 알겠습니다. 뒤에서 전하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명계남 선생님이랑 얘기 예. 좀 뭐 다른 공연도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짧게 단신으로 탁탁 단신이죠, 전해주고 단신. 뭐 하려면 내 거만 하지. 그래서 제일 먼저 예. 알겠습니다. 몽자가 아니라니까 해봐. 제가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은 서울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연세대 신학과 중퇴
네. 맞습니까? 예. 한국 영화계 가장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배우 출신 영화 제작자. 대학 재학 중 연희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정식 연극은 1973년 에드워드 월비의 동물원 이야기로 데뷔. 1973년부터 85년까지 극단 동행, 세실극장, 창고극장, 산하, 사조, 극단 76 등에서 활동. 85년 극단 완자문이 창단. 85년, 92년 카피라이터, AE, 이벤트 플래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무주 리조트 기획 홍보부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영화는 1993년 그 섬에 가고 싶다의 데뷔. 1995년 공연기획 이다 대표, 96년 극단 이다 창단, 96년 출판사 사람 사이 설립, 96년 이스트 필름을 설립하여 이창동의 초록물고기, 97 박하사탕을 제작, 흥행과 비평을 모두 성공시켰다. 그건 잠깐 틀렸고 흥행 실패했고 다음 계속해서 98년 스크린커터 감시단장, 99년 유니코리아 문예투자 주식회사 이사, 영화인회의 사무총장 역임. 2002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제작하였고 2005년에는 배우 출신의 방은진 감독 데뷔작 오로라 공주를 제작하여 흥행에도 성공했다. 실패. 예. 흥행에는 실패. 그 밖에 뭐 드라마 직장의 신, 뭐 남영동, 뭐 남영동은 영화, 예, 롤리 훌라 청야, 독립 영화, 예. 별로 사람들이 다 모르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는 영화. 거기까지 유일하게 주인공 한 영화. 인터넷에 네. 거기까지만 일단은 그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읽어보고서 이랬어 하고 처음 하는 것도 많죠. 장거리 형도. 예, 중간에 이제 그 카피라이터, 네, 이벤트 플래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무주리 리조트 이건 발음도 잘 안 돼. 연극을 하다가 제가 연극도 제작을 했어요. 왜 예. 사람들이 다 그때 제가 연극 한창 할 때만 해도 서양 연극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연극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이름 없는 작가의 창작극들을 막 공연을 배우로만 살지 그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네, 저도 지금 그런 빚을 많이 져가지고서 아주 거의 최악의 상태에 가서 이제 이 직장생활에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이제 직장을 찾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광고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광고회사를 찾아가서 광고쟁이가 돼서 그렇게 이렇게 흘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무주리조트 그거 하고서 빚이 갚아졌어요. 직장생활을 한 몇 년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빚 갚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왔죠. 이제 이 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재다능하신 거예요. 근데 국민 TV에서 왜 그 세간에서 나를 얘기하는 그 정치적인 경력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네. 야, 저는 지금 이제 괜찮네 여기. 이 인터넷에 담겨 있는 정보로. 그 인터넷은 무슨 인터넷이요? 야,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 초록 물고기 때 예. 그 문성근 씨를 그 정면으로 날하게 때리는 그 장면, 코피가 이렇게 쩌르륵 흐르는 그 장면 잊지 못합니다. 연기하시는 모습은. 예, 그 첫 번째 영화 제작한 거죠. 이창동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고. 그때 진짜 진짜 저렇게 날하게 아직도 그 영화를 가끔씩 뭐 케이블 통해서 볼 때마다 또 봐요. 볼 때마다 저 시대에 저렇게 날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대부분은 그 당시에 발을 어떻게 휘두르냐, 뭐 이렇게 액션을 합을 맞춰서 하는 게 유행이던 시대였는데 배우가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건 감독의 힘이 커요. 그 이창동 감독이 그때 그 초록물고기에도 여러 가지 그 소위 뭐 이런 액션씬, 일본 말로 다치마리 씬이 많다고 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아주 진짜 지금 표현대로 날스러워요. 예. 우리 싸울 때 되게 그렇게 싸운다고. 맞아. 아니, 하다못해 싸움 전문인 저 아저씨들도 그렇게들 싸우지. 우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합 맞춰서 안 싸우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뭐 그 영화에 나왔던 송강호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한석규랑 부딪혀서 주차장에서 하는 아주 그냥 날 싸움이야. 그냥 막 투닥투닥. 본인 위에 올라가 갖고 막 이렇게 이게 하고. 굉장히 참 그 리얼해서 그때 영화계에서 소설가 출신의 감독인데 그 리얼리티에 있어서는 아주 진짜 대단하다라고 굉장히 평가를 받았었죠. 맞아요. 나를 한 겁니다. 그 나를 표현 좋네. 그때 저는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돈은 못 했습니다. 벌었어요. 거의 그래요? 네. 초록 물고기가요? 돈도 못 벌었습니다. 그 되게 그래요.
제가 만든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록 물고기, 바카스탕 오아시스 오로라 공주인데 예. 그중에서 이제 이창동 감독의 세 개인데 그게 다 유명한 작품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세계 영화제도 이렇게 나가고 우리나라 100대 영화에서도 그 뭐 10번째 안에 아마 거의 세 개가 다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돈은 못 번 영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유명하고 뭐 텔레비에서 보고 그랬지 극장에서 본 사람 손들라고 해봐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비디오 꽂아서 이렇게 볼 때 시절이니까. 그러거나 다시 또 이제 뒤에 뭐 재방할 때 보거나 했지. 네. 하여튼 극장 관객으로서는 그렇게 세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벌었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TV에서 이제 다시 재방송이 될 때는 제작자에게 어떤 없습니다. 없군요. 예. 그 얘기가 복잡한데 예. 그 판권도 투자자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서 이제 그렇게 다른 저 매체가 배급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급사를 경하죠, 대개 투자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트위터 프로필을 잠깐 봤어요. 네, 보고 설명 좀 왔더니 해주시죠. 예, 그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살 공리 중인 배우 노무현 문성근을 공부하는 중 사는 동안 5편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함 트윗에서 용기를 얻는 중 마법에 걸린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째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어 5편에 5편 예 앞으로 5편. 앞으로 5편 앞으로요. 오, 예. 그 얘기 재밌겠어요. 만들고 싶어요.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그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됐고 그러는데 뭐 나이가 별로 많은 건 아닌데 영화 제작자로서의 나이는 많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꼭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냐 하지만 근데 이 판에 들어와서 제가 배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화 제작자까지 됐는데 그걸 그렇게 영화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연극도 배우하다가 연극 기획자 제작자가 됐듯이 예. 이제 그냥 배우는 내가 그냥 쓰여지는 거잖아요. 누가 부르면. 예, 예. 이를테면 여기 국민TV에서 내가 부르니까 오지 안 부르면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싶다.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영민이 보고 야, 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내가 프로그램 하나 할게.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 뜻은 투자자가 나한테 돈을 투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한 5편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윤곽이 있는 작품은 있으십니까? 윤곽 있는 작품은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투자자가 좋아하고 배우들이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이게 무슨 뭐 혼자 작가를 한다거나 아까 만난 손병희처럼 혼자 기타를 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여럿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감독, 작가, 배우, 그다음에 많은 스태프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자본주의의 그 화려한 제왕인 자본이 그래 너희들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거 하면 나한테 돈 될 것 같아 하고서 붙어줘야 되는 일이라서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김영이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뭐 욕망을 가지고 있다. 뭐 하고 싶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들이. 그 앞에 것들은 제가 대개가 이창동 감독은 자기 스스로가 작가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서사쟁이로서 이야기꾼으로서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제작자로서 옆에서 서포팅을 하고 첫 번째 관객이 되었을 뿐이고 방은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료 배우인데 감독의 재질이 있고 감독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을 내가 옆에서 살짝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한번 감독해봐 하고서 제가 감독을 부추겨서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서 내가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해볼까 하는 것들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내가 스스로 기획자로서 그런 건 아직 손을 안 담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해보고 싶죠. 창거리 형을 주인공으로 해서 김용민을 조연이나 단역으로 해서 김어준이가 나탄다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으로 써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라마로 해서 여기 국민TV에서 한번 이게 TV 개국을 목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 등록만 하고 아직 돈을 안 내서 그런가? 돈 내는 절차가 복잡하더라니까. 내가 그거 그래? 따졌는데 진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현금을 내고 갈 건데 연금을 내고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드라마 하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드라마를 부르질 않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상근이 형도 뭐 어디 저 텔레비에서 얼굴 나온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그 여기 TV 보고서 지금 여기 지금 붙어서 대충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대충은 아니고요. 정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뻐해 농담입니다. 주셔서. 네. 농담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생생하게 또 뭐 꿈도 이렇게 또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다니까 되게 반가워요. 근데 이런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면은 그냥 그 약간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지시는 일에 치우치신 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바다 이야기로다 뚱친 돈으로다가 이제 스위스 은행에서 이렇게 찾아서 찔끔찔끔 쓰면서 일부러 없는 채하고 안 나타나고 그러고 어디 백해서 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일베들의 의견이고요.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내 친척들까지도 그래요. 사실. 바다 이야기 얘기는 네. 무슨 얘기예요? 바다 이야기에 실제 소유주가 나고 뭐 네. 그 30조를 갖다가 뭐 스위스 은행에 넣었다느니 뭐 그렇게 알고들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여튼 돈 필요하면 오세요. 국민 TV도 뭐 필요하면 나한테 오면은. 근데 스위스 은행 구자 그거를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래. 아니 그거를 난 지난 그 뭐 2007년 선거 전에 대통령 임기 말에 그 바다 이야기 사건 떴을 때 한나라당의 나경원 그때 대변인인데 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명계남이 청문회 세워서 이걸 반드시 밝히겠다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 난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 이번에 그 뭐야 저 조세피난처 발표하는 거 거기 아니 그거로라도 발표를 하든지 내게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도대체 왜 사람은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명계남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타겟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쨌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그래서 영화 감독분들도 그렇고 그냥 봉화에 계시는 줄로만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뭐 그런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놈도 아니고 그렇게 못된 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텔레비는 보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출연을 안 시키려고 그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안 나온다고 치고 그건 뭐 나 인정해요. 그런 건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건 뭐 근데 영화 쪽은 왜 그러지? 내가 뭐 큰 역 이제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역이거나 잠깐 나왔다마는 그런 카메오가 주로 많은 거였는데 그 왜 안 해요? 그 감독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좀 먹고 살자.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니까 감독들이 아니 형님 무슨 딴 거 뭐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가만히 있는 게 딴 거 무슨 중요한 거를 하고 있거나 무슨 모사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면 국가 전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 산에서 무슨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지 무슨 형 딴 거 뭐 우리는 뭐 딴 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선지식으로 은거하신 걸로 봉화에 은거하신 걸로. 아니 봉화에는 물론 그 전에 내가 강원도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영화 만들 생각하니까 평소에 일 없을 때 배우가 뭐 합니까? 책을 보거나 그리고 전 제작자기도 하니까 시나리오도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 부르면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안 불러놓고 그럼 내가 그럼 쫓아다니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써줘 하고서 이렇게 다녀야 되냐 싶어서 그 다음부터 작년부터는 내가 이제 감독들 만나면 명함을 주지 좀 써줘. 이건 처음이야. 그런 거 난 매니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은 뭔가 딴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지금도 그런 점이 있고 영화에 그동안 안 되는 것이 많이 안 드러나게 된 거지. 사람들이 내가 은거한다고 하는 게 내가 영화나 매체나 이런 데 안 나타나니까 은거한다고 할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내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이도 먹고 그런 데다가 좀 까칠하고 좀 나이 까칠 이거랑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거대 권력하고 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쓰면은 이 투자사나 그거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건 현실적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래 형님을 이렇게 조연급으로 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 투자사에서 이제 그 캐스팅 리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꼭 이 사람 써야 돼 뜨거운 이렇게 거야, 이제 뜨거운 하는 거. 거지. 네. 그러니까 미리 검열을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꼭 나를 안 써도 돼요. 전체적인 객관적인 견지에서 보면. 왜냐하면 나 또래의 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배우들은 또 많아졌어 그동안.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감독이나 이쪽 그 제작 쪽에서 뭐 그렇게 고집할 수는 없지. 네. 뭐 꼭 명기남을 씁시다 그러면은 뭐 자기도 갑자기 무슨 빨갱이가 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에이씨 그저 뭐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내가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투자자 쪽에서 미리 이제 자기가 없냐. 이렇게 해서 아이 그 뭐 이게 괜히 말하고 이게 뭐 진짜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아이 그냥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지 하고서 넘어가는 비극적인 얘기인데 참 거지. 비극적인 얘기. 비극적인 게 아니라 뭐 일상적인 얘기죠. 현실 얘기죠. 대한민국의 현재 리얼리티 얘기죠. 뭐 이렇게 비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비춰지게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뭐 일정 부분은 내가 봤죠. 자. 안 시켜주면 말지 뭐. 아닙니다. 해야 돼. 안 시켜줘도 자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관객과 본연으로 돌아가서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중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그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연극보다도 명계남이라는 배우로서의 그 입지를 굉장히 두각시켜줬던 그 연극 첼로. 콘트라베이스. 예. 뭐 사이즈가 뭐 조금 나는 비슷하긴 가끔 하지만 틀려도 어울리는 그죠? 사람이 됐어 예. 이제. 문성근이도 그랬어. 문성근이도 첼로라고 그랬어. 트위서에다가 나 선전해준다고 명계남이 첼로 같이 보러 갑시다 그러더니 어디서 한 방 맞았나 봐. 네. 한 몇 시간 있다가 금방 수정했더라고. 그 예. 콘트라베이스. 예. 그게 바로 그 지금 창거리 형이 그걸 첼로라고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다가 콘트라베이스가 그렇게 잘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된 악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포스터에 그게 포인트야. 악기를 이렇게 딱 그 네. 모습만 떠오르고 글자보다라는 그렇지. 그 그림이 떠오르니까 첼로가 나온 그렇지. 거야. 그런 연극이에요. 예.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공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세간에서 어떻게 보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배우거든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소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를테면 직업이라고선 배우가 맞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배우의 출발은 연극이고 뭐 제가 연극으로 배우 생활을 해서 탤런트 뭐 TV까지 영화까지 했지만은 하여튼 배우인데 그래서 연극을 하는 이유, 연극은 사람들을 적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공연에도. 직접 대중적인 만나고. 영향력이 적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를테면은 그 대중적인 영향력에서 보면은 순서가 TV가 최고고 그다음에 영화고 그다음에 연극이에요. 그러나 하는 사람이나 수용자들이 느끼는 그 감동이나 보람이나 농도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연극, 영화, TV.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좀 갈등 구조가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은 배우 생활을 좀 더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뭐 제작은 제작대로 머리를 굴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은 역시 제 출발지인 무대 연극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까지 이 패트릭 쥐스킨티의 이 작품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공연한 사람일 텐데 한국 한국 배우 중에서는 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좀 어려운 역이고 예, 모노라서. 네, 그러니까 뭐 이걸로다가 다시 시작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서 이 작품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하면은 제가 느낌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한 것이 7년 전 거니까 7년이나 됐어요. 못 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죠.
패트릭 주스킨트의 소설은 뭐 독서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나 요즘은 책들도 안 보시니까 그 사람의 향수나 뭐 이런 존 머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첫 작품이고 향수랑 같은 식의 첫 번째 작품이고 하니까 짧은 책이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 무대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패트릭 주스킨트 은둔 작가예요. 예, 숨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 악기를 가지고 세상에다 대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그 명계남이가 무대에서 전하는 거로도 한번 들어보시라 해서 이걸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몇 개 작품들이 있었어요. 연극을 하려던 게. 근데 이게 일단 연극도 요새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하는 거죠.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경비도 적게 드는 데다가 쉽게 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작품을 택했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 95년도에도 공연이 됐고 그게 첫 2006년도에 공연입니다. 공연이 됐는데 그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은 그 외유 끝에 다시 연기를 시작할 때는 늘 이 작품을 선택을 하셨다고.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연극계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이 콘트라베이스였고 그 2006년이었죠. 그때 이제 그 잠깐 정치적인 거에서 손을 놓으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숨을 고르실 때도 이 작품을 택하셨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이제 컴백하실 때는 이 작품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일견 맞으면서도 틀리는 게 이럴 때 제가 정치적인 뭐 일을 하다가 올 때마다 이렇게 했던데 전 정치적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정치적이고요. 앞으로도 정치적일 거고. 그건 대한민국 사는 사람 난 누구나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장삼이사 모두가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텔레비 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단지 나는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뿐인데 지금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그런 거를 하는데 내 본업은 어차피 연극이니까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때 이것을 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첫 번째 한 게 이제 18년 전에 95년도에 이 작품을 했고 그리고 96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참여정부 시절인데, 뭐 이제 그 연극을 하고 내 활동을 한다 하면서 영화도 할 때예요. 그때 아까 얘기한 손님은 왕이다가 개봉할 때 내가 첫 번째 그 주인공을 한 영화예요. 근데 그 손님은 왕이다의 감독이 오기현 감독인데, 그 사람이 첫 작품으로다 날 주인공을 하는 영화를 써서 망하고서 지금 아직 영화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오기현 감독이 95년도에 내가 했던 콘트라베이스를 2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자기가 배우의 세계라는 것과 그런 거를 알고서 연출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서 영화 감독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만에 귀국을 해서 들고 온 작품이 선생님 이 작품 영화 만들죠 하고 하는 게 이제 손님은 왕이다예요. 그래서 그때 2006년에 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그 손님은 왕이다를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 아마 못 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거의 내 얘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맞춰서 개봉에 맞춰서 제가 이 오기현 감독을 그 오마주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콘트라베이스를 같은 시기에 막을 올린 거죠. 그래서 감독님도 오마주 하신 거고요.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이번 거는 뭐 더더군다나 그런 의미가 큽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저놈은 정치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테니까. 근데 뭐 다시 이제 연극을 좀 더 열심히 배우 활동을 열심히 다른 사람이 안 시켜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작품은 이 작품이 제격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작품 패트릭 제스킨트라고 하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뭐 이 작품 자체는 좀 극작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콘트라베이스 주자의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면은 첼로와 많이들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헷갈리긴 하는데 첼로는 또 상당히 유명하죠. 유명한 첼리스트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떠올렸을 때 유명한 컨트라베이스 주자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 자체는 컨트라베이스 주자가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거기에는 신세 한탄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름 없이 살고 있지만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콘트라베이스, 사실 이 작품 명계남 선생님 본인께서 직접 이제 초연을 하셨잖아요. 다른 배우들이 이 작품을 하는 건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이 작품은 꼭 명계남의 콘트라베이스여야 하는 그런 작품이죠. 예. 그때 95년도인가 95년도에 네. 초연했을 때 굉장히 흥행하셨었죠. 처음에 첫 공연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 이제 연장 공연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왔었어요. 예. 95년도면 벌써 18년이네요. 18년이네요.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콘트라베이스랑 지금의 콘트라베이스가 좀 달라요. 다르시죠. 다릅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보신 분들이 지금 보는 분도 있어요. 어저께도 그때 봤던 사람이 와서 본 사람이 있는데, 네. 늘 감동적이고 좋더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부분을 보면 다를 거예요. 아마 다이얼로그가 달라진 것은 별게 없어요. 이를테면 한두 마디 날짜가 달라진 것이 있죠. 시점에 맞춰서. 그러나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무슨 장거리 형도 무슨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조금 뭔데? 삼류인데요. 네, 사랑의 체험수기 이런 거. 그런 걸 봤다고 쳐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걸 만약에 나이 들어서 대학교나 지금 보면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네. 이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걸 보면은 이 다이얼로그가 이 뜻이었어?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 생각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2006년에도 한 얘기인데 지금도 사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저께 공연 끝나고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거 녹음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물론 오늘 금요일 날 방송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달라요. 어저께 분장실에서 이렇게 다시 하면서 내가 어저께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이게 듀스킨트가 이래서 이걸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찾아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관객한테 들킬지 안 들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지죠. 그게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관객은 보고 예전하고 느낌이 다른데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른데 하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하는데 보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그 연극이라는 게 공연을 여러 번 하지만은 영화는 한 번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방송도 이거 한 번 녹음해서 이거 만약에 재방하면 계속 틀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야. 근데 연극은 관객이랑 만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의 3대 요소에 관객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공연이 다 다르다는 게 난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회 공연이. 맞아요. 매회 공연이.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같다.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작년에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파동을 겪고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왜 대답이 없어? 하여튼 그런 것을 고개를 끄덕이게 안 나가는구나. 그런 것을 딛고서 이렇게 소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져 앉아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추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 알긴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더 아마 다를 것이다.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건데 다를 것이다. 지금 김밀송 선생이 얘기하셨지만은 그 장삼이사 9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 않는 사람, 종편에 나오지 않는 사람, 국민 TV에도 설마 나오지 않는 일반 시민 저작거리에 있는 저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의 흐름에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에서 아무도 중요하시게 여기지도 않고 그 소리가 나는 거야라고 들릴 정도로 다 가장 저음을 내는 악기 주자가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고 신경질적으로 항변을 하긴 하나 그거를 빗대어서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 맨날 이렇게 떠들면 뭐해. 투표하면 딱딱 52대 48인데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52와 48은 어디 있었길래 그랬던 거야? 와 놀라고 양쪽에서 다 그러는데 그게 일반 보통
주목받지 않고 열심히 내 새끼 키우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챙기고 아파트 평수 늘려야지 카드빚 막아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생각이 어쩌면 세상을 지배하는지도 모르지. 저기 세종로 1번지에 있거나 여의도 1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간에. 그런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 콘트라베이스 주자도 자기가 그렇게 암만 해도 이 오케스트라의 수직적 조직 체계는 무너질 수 없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 신경질을 해요. 하지만 상임지휘자가 최고고 그다음에 악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그다음에 무슨 비올라, 첼로, 플룻, 파고, 클라리넷, 오보에 금관악기 그리고 맨 뒤에 콘트라베이스 주자들이 서 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진짜 안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국민 TV 안만 만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예, 그 콘트라베이스가 슬퍼. 할 수 없어요. 콘트라베이스 슬퍼. 보면은 그 맨 첫 장면에 이제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음악을 이제 틀시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소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콘트라베이스다. 제일 처음에 이제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을 틀죠 제가.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말 들릴 듯 말듯하게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잠깐 들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콘트라베이스가 사실 없으면은 뭔가 기본이 없고 약간 음악이 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뭔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콘트라베이스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선 그 48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잘 모르지만 슬퍼. 예. 네, 숫자만 들어도 슬퍼. 예. 한동안 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다음 연극은 48이라고 한번 해요. 그 공연하시면 이제 그 또 오랜만에 무대에 서시는 그 시간이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고통스럽긴 해요. 이를테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게. 그동안 사람들을 잘 안 만났거든요. 잘 안 만나고 지냈는데 어차피 만나야 되고 이건 관객과 함께 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이건 이제 소통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고 그런 거니까 혼자서 하려면 뭐하러 저 공연이라는 퍼포먼스라는 형태를 취합니까? 차라리 진짜 혼자 뒷방에 와서 글을 써서 인터넷으로다가 출판사에 보내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근데 이 예술이나 이런 행위 중에서도 이 공연이라는 배우라는 이런 직종은 사람들이랑 섞여서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같이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희열을 주면서도 사실 요즘 시절에는 고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끔찍스럽기도 하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그 제가 첫날 가서 공연을 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친구분들이 울산에서 올라오시고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소원하셨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공연 끝나면은 진짜 오랜만에 공연하면 공연 끝나면 매일 술바라지를 해야 돼요. 술바라지. 매일같이 이제 찾아오시는 지인분들이 계시죠. 저는 매일 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오늘 처음 오랜만에 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전 한 4, 5년째 술을 안 먹거든요. 술을 안 먹는데 뭐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첫날 보셨지만 첫날은 덜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끝난 다음에 그냥 관객이랑 막 얘기를 합니다. 같이 더 오래 얘기를 합니다. 공연에 대한. 그리고 시작 전에도 저 김영희 처음 본 것보다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요즘은 시작하기 한 20분 전부터 저 객석에 나가서 관객들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프로그램도 팔고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다 귀중하고 소중해서 어떻게 알고 온 사람들이야. 물론 숫자는 요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극으로 들어가고 끝나고도 그 관객들하고 사진 찍고 얘기하고 뭐 그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객층은 그러면 한 3, 40대, 50대? 뭐 20대도 있고 그렇죠. 뭐 층은 뭐 그렇게 아직 층을 이렇게 없이. 분류할 정도로다가 관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해. 많으세요. 첫날 우리 조기숙 교수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 첫날은 어떻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되게.
되게 뭐 또 이렇게 아름아름 알거나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까지도. 근데 이제 젊은 층들도 좀 있어서 좀 놀라긴 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 이거 잘 모르니까 요즘 책들도 좀 많이 안 보니까. 그리고 대학로에 요새 하루에 150개의 공연이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은 그 대단한 결단이고 용기에 속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 참 쉽지 않죠. 영화처럼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예. 평일 7시 반 8시. 평일 8시. 평일 8시. 평일 8시. 예. 주말에는 3번. 주말에 2번. 토요일 날은 3시 7시. 3시 7시. 일요일은 2시 6시. 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2회씩 해요. 예. 2번 다. 반 이게 죽습니다, 그때. 공연 시간이 어떻게 되죠? 러닝 타임이? 제가 요즘 막 들다 후려쳐서 예. 한 2시간 5분, 예. 10분에 끝내는데. 근데 뭐 또 사전에 관객분들하고 만나시고 꼭 예. 끝나고 하시면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목을 한 5시간을 계속 쓰는 예.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을 하질 말아야지.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한 5갑 피고. 살인적이죠. 죽이는 거죠. 와, 하루에 5시간이면은 그러니까 모노드라마니까 끊임없이 혼자 말씀을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인 쉬지 거잖아요. 않고. 공연장이 어디예요? 공연장이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입니다. 아트원, 대학로 아트원. 그 방통대 바로 그 옆골목에 바로 가까이 예, 있죠. 그 바로 네. 옆에가 그 이원승 씨. 예, 이원승 씨 피자집. 예, 바로 그 뒤편입니다. 바로 옆에. 예.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20여만 명 정도가 되세요. 진짜? 예, 진짜로. 20만 명은 수용할 수가 없는데. 나눠서 제가. 진짜? 예. 7월 14일까지 하는데. 7월 14일까지. 진짜? 대학로 아트원. 아트원. 아. 그리고 꽉꽉 차도 그렇게 안 될 텐데 20만 명이. 20만 명이 다 볼까? 완전 말이 안 돼. 20만 명이 듣는다 그랬죠? 듣죠. 이 방송을.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연극을 다 보러 오는 건 아니죠. 다는 아니고. 왜 다 안 올까? 더 뭐 사는 게 또 이렇게 더 급하신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뭐 그 하루 시간 잠깐 시간 내는 건데 오면 좋을 텐데. 그럼 한 10만 명 정도만 연극을 안 보면 깎아주시죠. 안 보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일 텐데. 손해인 건 아시는데도 또 비싸서? 예. 그럼 그냥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 진짜 그 농담이 아니시고요. 네. 그 티켓을 갖고 가신 분이 혹시 더 보고 싶으면은 그냥 티켓만 보여주면 다시 무료로 볼 수도 있다고. 네, 2번, 3번 예. 보는 거는 제가 그냥 무조건. 좋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은 2번, 3번 보면 달라지거든. 첫 번째 못 느꼈던 걸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창거리 형도 있고 우리 시절에 그 프랑스 문화관 가서 프랑스 영화 보는 거 네. 괜히 그런 취미였어요. 거기 가면 뭐 이대생들도 있고 그래서. 예. 근데 가서 보면 영화를 3번씩 봐야 된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그림만 보고 예. 2번째는 영어 자막 열심히 따라가 보고 3번째는 눈 감고 숑숑숑숑숑 학창 시절에 불어듣고. 그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지. 전 나중에 그거지. 알았어요. 나이 먹고. 네. 좋은 영화는 2번, 3번 봐야 된다는 걸. 그런 거죠. 네, 처음엔 편견으로 보거든요. 주인공이 저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익숙한 결론에 그렇게 짜여져 갖고 교육받은 대로 저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하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편견으로 못 보더라고요. 이 작품은 더군다나 김영희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음악적인 그런 역사적인 해설이나 음악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 사는 얘기랑 이렇게 빗대서 하거든요. 바그너와 뭐 히틀러랑 예, 붙여가지고서 그렇죠. 왜 바그너랑 히틀러가 가까웠느냐, 왜 음악과 독재자는 가까운 것이냐, 왜 말도 안 되는 파시즘적인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에 바그너의 음악이 이렇게 절묘하게 쓰여졌느냐. 이거 신경질 난다. 바그너는 원래 말도 안 되는 놈이다. 그 실제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바그너는 바람둥이에다가 개판이었다. 그의 악보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음악적인 전문적인 해설 부분에 가서는 생뚱맞게 일반인들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때는 다시 보면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다르게. 그리고 책으로 다 이거 읽으신 분 많아요. 근데 책 보신 분이 와서 보면은 책에는 음악이 안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음악이 많이 그렇죠. 실제로 틀잖아요. 어떤 때는 피가레 오페라 같은 건 한 7분 정도 트나? 7분 정도 그냥 틀고 가만히 있다고요. 이게 무슨 쉬는 시간이지 뭔지. 그거 우리가 보통 강제적으로 클래식 음악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연극을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 그 듣는 거예요. 그 콘트라베스의 아주 유명한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디터 스트로프의
콘트라베이스랑 협주곡 같은 것도 한 5분 정도 그냥 튼다고요. 그리고 틀고서 그 음악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자, 얘기해보자.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저께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엔 달라질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얘기 안 했지 아직. 이 연극 준비를 하면서 콘트라베이스를 실제적으로 저가 조금 만지거든요. 음이 이렇게 되고 이건 왜 줄이 4개고 소리는 이렇게 나는 거다를 보여주는데 그거 한 7년 만에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콘트라베이스 주자 아는 사람 있으면 하나 데려와서 이거 좀 다시 잡아주라. 그랬더니 콘트라베이스 주자 하나 데려왔어. 34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지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97년도인가 한 그 이 작품을 그때 EBS에서 찍어서 방송을 잠깐 어디 사람 안 보는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연극을 TV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고서 자기는 와 저거 죽인다 나 저 악기 저거 해야지 하고서 결심해서 콘트라베이스 주자가 된 거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양자물리학이야. 이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 거 보니까 어떤 작품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경우는 그래요, 진짜. 조사했더니 원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니까 신학 중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손 목사는 아니고 교주. 하여튼 교주. 교주. 교주님이 되시고자 하셨는데.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교주.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교주. 그걸 하려고 그랬지. 그 중에서 이제 신학을 할 이유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일단 많이 하는 게 기독교 사상이니까 그게 어떤지 들어가 보려고 이제 했던 거지. 전체적인 것은 교주. 교주. 지금 그 꿈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뭐 하려면 언제든지. 교주 하시려다가 친구 손에 이끌려서 공연 한 편 보신 게 지금 이 길로 이루어졌다고. 좋은 공연 한 편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첫 번 연극을 어떤 거 보는 거에 따라서 연극을 즐기는 그런 문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대학로에서는 그 하다못해 이른바 삐끼 그래갖고 완성이 잘 그 완성도 뭐 그런 게 많죠. 그냥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작품이 별로인 작품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유혹해갖고 데려가서. 근데 하여튼 어차피 그것도 문화예요. 그럼 B급, C급의 그런 리듬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정신없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내가 볼 때도 우습든 우습긴 우스운수지라고 해도 그냥 낄낄대고 그냥 세상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던지는 것도 나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우리가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능적인 측면이 그렇게 세상의 고민이나 힘든 거. 여기서 맨날 이렇게 뭐 사람들 모아서 이거 하다가 그냥 대학 나가서 그런 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능이 영화나 연극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을 즉시하게 만들고 하는 영화나 연극. 그건 기록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남영동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정지영 감독이 얼마 전에 만든 천안함에 대한 그 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꽉 봐서 즐겁고 신나고 힐링이 되는 영화는 아니나 그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될 영화인 것은 분명하죠. 설사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진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바로 48+52 그 바닥의 대중민중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분장실에서의 그 혼자 계신 모습 모노드라마라서 이게 좀 뭐 누가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없지, 잠깐 그렇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너 나갈 때 됐어. 너 어제 공연은 이렇더라. 그러지. 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거울 앞에 있는 모습 어떠세요? 참담하죠, 뭐. 그리고 또 자유롭고 전혀 뭐 타치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공연 시간이 이렇게 다가올 때 갖고 있는 그 기분 좋은 긴장감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배우마다 버릇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공연 전에 전혀 생리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화장실 큰 거를 목표로 다 가야 돼요. 근데 가봤자 성과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요. 괜히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꼭 나올 것 같고. 근데 가보면 나오진 않아요. 공타만.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갔다 와야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분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공연이 다가오면 객석에 사람들이 수런수런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다 천장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짜릿하고 묘한 거죠. 뭐 객석에서 여기 앉아, 야 됐어 하면서 너 화장실 갔다 오니, 뭐 그래, 야 뭐 무대가 괜찮다, 야,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니, 뭐 이런 소리들이 솔솔솔솔 막 이렇게 섞여서 들린다고. 그게 아주 그 묘하게 짜릿짜릿하게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웅성거림마저도 암전이 되면서 굉장히 조용해지고 음악이 이렇게 시작되는 요 순간 그 극간이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 연극 본 것 같은데, 연극 대사 중에도 음악회 설명하는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잘 아시더라고요. 네. 예,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렁수렁 하다가 이제 객석에 불이 꺼지고, 그다음에 무대에 조명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저마다 헛기침 소리 한두 번 할 거고, 그다음에 출입문을 살그머니 닫고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전경이. 참 그립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공연, 우리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소개한 공연을 직접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요? 예. 우리가 20만 명? 20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일부. 얼마라고 봐요, 그 일부가? 그분들이 근데 저희한테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는 분도 계셔서 조용히 다녀오셔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통계가 얼마냐고, 얼마쯤 될 것 같냐고요. 근데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일단 꼭 저희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제 공연으로 이어진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예, 믿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아트원 소극장. 그리고 이건 한번 보시면은, 빨리 가서 보시면은 언제든 보고 싶으실 때 또 보실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러라고 해서 지금 계속 보시는 분 계세요. 진짜요? 한 분은 몇 살이더라? 31살 되신 어떤 여자분이신데, 직장 다니시는데 96년도에서도 6번 받고, 지금 제가 어저께까지 5번 공연했는데 그 내리 보고 계세요. 감독. 직장 끝나면 와서 보고. 자기는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랬죠. 시간 나다가 별일 없고 무슨 뭐 짝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그 대학로에 오시라고, 오시면 와서 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든지. 뭐 어때요? 좋잖아요. 그리고 객석이 늘 꽉 차는 것도 아니고 뭐 장동건이가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꽉 차겠어요? 그리고 연극이 좀 연극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셔서 그러면 더 좋죠. 뭐 어때요?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봉화. 비밀 빼놓고는 내가. 봉화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비밀인데. 봉화에서는, 봉화가 내 집이니까, 보통 배우들이, 일 없는 배우들이 지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뭐 별가 되겠어요. 일단,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깨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되게 일찍 깨고 잘 삐진다는 거 아시죠? 알죠. 뭐 그러니까 일찍 깨요. 일찍 깨서 운동을 할까,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거기 제가 그 거처가 그냥 거처가 봉화라는 것도 하여튼 저를 규정짓는 잣대 속에 들어가 버리는 모양인데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하여튼 있으면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내가 이제 내 직업과 관련해서 내가 할 작품들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거나 챙기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두 명이 찾아와서 얘기하거나 시나리오를 수도 없이 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작가들한테 맡기면 돈도 들고 또 내가 했던 방향이랑 잘 안 되고 어떤 건 맞고 막 고민해.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하다가 내가 이제 갖고 주물르는 거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답답해지면은 뭐 마을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랑 놀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또 주말 같을 땐 대통령 묘소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그럼 묘소에서 보통 주말에 보면은 주말에만 거기 재단 직원 관리 직원들이 1시간마다 그
해설을 하거든요. 아. 묘역 안내를 공동 참배 행사를 하거든요. 그거 아주 잘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나도 있으니까 저도 시간 나면 걔네들도 1시간마다 힘드니까 그 직원들 내가 그걸 대신 마이크 잡아서 주말 공연을 하시는군요.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는 안 하고 그냥 구경하고 볼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편 사람들이 와서 뭐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500원씩 받고 뭐 사인도 해주고 뭐 그렇죠. 사인 받는데 하여튼 500원씩 받는데 잘 안 줘. 그 사인뿐만 아니라 글을 또 워낙 네, 그리고 뭐 예. 글씨 쓰고 앉았고 잘 쓰셔서 요새는 이제 그 시간이 많으니까 예. 뭐 그림도 좀 그리려고 그러고 서각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취미로요? 네, 그러고 있어요. 취미가 아니지. 그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안 불러주고 돈이 없으면 그거에서 팔아야지. 취미라니. 진짜 그 글씨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KTX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 문화계나 이쪽 판을 뒤흔드는 사람들한테 아련하고 좀 써주라 하고서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괜히 둘러왔다가 홍대 클럽이나 한 바퀴씩 둘러보고 내려간다든지 뭐 정신경질 나면 뭐 밤새서 클럽에서 춤이나 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KTX 타고 내려가고. 클럽에서 춤을 추세요? 클럽 춤추는데 안 해요. 음악도. 그러니까 혼자서? 농담이 아니신 거죠? 혼자 예. 그럼 재밌다. 클럽에 온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오, 재밌다. 술을 안 드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정말 춤만 추시. 춤추고 춤추는 사람 보고 얘기하고 음악 듣고 난 우리 저 클럽 문화 난 괜찮다고 생각해. 아무 격이 없고 나이와 격차이 없어 서로 얘기하고 인사하고 또 말 안 거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춤춰도 되고 안 춰도 되고 그냥 프리 그리고 음악 듣고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그리고 일단 그게 늦게까지 하잖아요. 저같이 잠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장소죠. 그러거나 아니면 뭐 DVD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동안 못 본 영화들을 한 3개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자거나 뭐 이런다거나. 이게 뭐 제가 사는. 술까지 끊어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되는 습관이. 아니 술은 뭐 지금 먹으면 먹어요. 근데 술을 제가 끊은 이유는 실수할까봐 그런 점도 있고. 뭐 장거리 형하고는 안 먹어봤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술 먹고 했던 얘기를 또 해 사람들이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 얘기를 안 하다가 술 먹고는 꼭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게 어느 때 이렇게 딱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평소에 얘기하지. 저랑 비슷하시다. 근데 여기 좀 약점이 돼서 비즈니스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이면 주로 어때야 하냐면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들이랑 같이 강남에서 술도 마시고 뭐 만 몇천 원짜리들이 커피도 먹고 와인바에 가서 이러면서 얘기를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야 배우들 이거 연기해라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저 술 한잔해요. 뭐 밥 한 끼 합시다. 난 이런 빈말들의 세계가 진짜 어떤 때 그냥 막 이렇게 좀 스물스물한 거야. 그래서 그거 뭐 그러지도 않을 거 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제가 고칠 필요가 있죠. 술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본인의 증상을 보고 술을 절주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술자리가 그렇고. 그리고 그게 거의 나는 글쎄 그렇게 그 술이 그렇게 술자리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알지만 이쪽 바닥 쪽에서 술들 많이 먹는 거 봐왔어요. 뭐 끝나면 뒤풀이야. 나는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술값을 다 모으면은 국민 TV를 10개는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술을 다 모으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먹은 술을 다 모으면은 나는 태평양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물론 그 술 때문에 우리가 돈독해지고 새로운 동지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벌써 끝나요? 좀 더 하지. 좀 더 할까요? 일단 문성근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걔는 연기도 못하고 애가 일단 나보다 동생이고 한 살 차이시죠. 근데 나한테 반말 찍찍하는 놈이고 문성근은
제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했는데 걔는 지금은 이제 뭐 직업 정치인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직업이 배우인 시민운동가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 시민운동가가 직접적인 정치적인 그런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 일선에 있다고 봐도 되고 또 배우로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탈당을 얼마 전에 탈당을 했잖아요. 예. 예. 나보다 뭐 늦게 했는데 하여튼 난 그래. 근데 탈당을 한 게도 그것도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전체가 다 연다해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또다시 통합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그 정치인 일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제일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원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 역사나 이 사회에 해야 될 것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난 딴 사람은 못 봤어요. 문성근, 문재인 정도가 예.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 정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는데 내가 뭐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겠어. 자기가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유일한 두 사람이라고 봐져요. 그 문성근이 더더군다나 확실하고 문재인 의원은 내가 멀리서 느끼는 거고 문성근은 내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이제 또 길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고 저러고 있는데 저런 것이 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전마도 저거 놀기 좋아하는 놈이고 그런 놈인데 지금 저도 원래 12월에 같이 연극을 할까 그런 기획도 해보는데 그때 제가 무슨 다시 또 지방 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도 이제 연극은 하고 싶어 해요. 영화나 연극. 근데 이 문성근은 이미 이제 우리 세상에서 걔도 정치적인 어떤 행위자로다가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쪽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죠. 저도 뭐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할 의미도 없지만은 성근이라면 저는 해주고 싶어요. 성근이가 뭐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성근이가 하려는 지향성이나 저 하고자 하는 일 자체의 진정성이 잘못 알려져 있고 폄훼당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민주당 그 일부 세력한테서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쟤는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딱 닮았어요. 응?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파를 배신하지도 않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었다라면 문성근도 비슷하고 아주 그렇게 늦은 나이에 저렇게 뭐 정당인이 돼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한 의미가 뭐겠어요. 그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쟤는 주연급의 배우라서 나도 그러니까. 돈도 벌고 대충 살 텐데 그래도 이게 역사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점에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더럽다고 해도 정치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고서 그 뜻을 따르려고 대통령이 남기신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저는 감히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딴 사람은 내가 깊게 얘기 안 해봤으니까 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연기는 나보다 좀 못해요. 한편으로는 문성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도 네. 그 굉장히 외로운 길을 전 당대표지. 예. 전 당 고문이지 예. 진짜. 예. 외롭죠.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적정히 타협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누리면서 뭐 이렇게 네. 가는 분이 걔는 외로워요. 진짜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기를 어떤 제어하는 규정이나 틀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않아요. 엄격하구나. 네, 엄격하죠.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아주 날라리 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소명이거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고 자기를 다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치면 빠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클럽에도 가요. 걔는 아마 클럽 구경도 못 해봤을 거예요. 병신 쪼다 이상하게 사는 거지. 저건 삶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런데 저는 제가 존경하고 트윗에 써인 대로 내가 40년 이상 된 친구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꾸 들여다보고 할수록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고 알아지듯이 문성근이라는 친구도 그 반열에 놓아도 저도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인상 때문이신지 좀 까칠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편견들이 좀 있어요. 저요, 문성근요. 문성근 문성근이? 씨한테. 예. 문성근이 까칠하지 않죠. 걔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직하죠. 정확하죠. 내가 까칠하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그냥 다 오히려 말씀하시면 편한데. 네. 근데 걔는 그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낯가림도 좀 원래 있는. 그러니까. 편이에요. 예. 원래 낯가림은 다 있는데 이게 좀 쉽게 이렇게 털어지질 않죠. 걔는 이를테면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 어머님 박영일 장로님이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랬는데 이놈 만나면은 잘 안 나와. 이렇게 연습하다가 보면은 네. 걔네 학교랑 우리 학교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없어. 야, 얘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마 이제 아버지나 가족들 면회를 간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것은 잘 모르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살 때니까. 그래서 얘 나타나면은 내가 그랬지. 야, 이 자식아. 딴 집에는 애들이 쏘는데 너희 집은 왜 어른들이 속을 썩이냐? 아주 이제 못된 말이지. 그렇게 내가 딱 말을 하면 이놈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뭐 그랬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하면 안 되는데. 이 작품 끝나고 준비 중인 작품이 세 작품이시던데. 연극으로? 예, 연극으로만 세 작품. 늙은 도둑 이야기, 1번 혹은 전설의 고향 파우스트 이렇게 세 작품이시던데 어떤 작품 그럼 같이 출연하실?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 파우스트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 문성근이한테도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윗으로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금년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마 이번 올해는 같이 하지 못할 거예요. 걔랑 아직 40년 동안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아껴둘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하려는 작품은 일단 다음 9월에 1번 혹은 전설의 고향을 일단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이제 파우스트나 뭐 딴 거를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야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콘트라베이스가 손님이 많이 들어야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 또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긴 했어요. 그 이번에 콘트라베이스 마지막 청취자 20만 명이 들어오기만 한다라는 뭐. 이번 마지막 공연이라고 어디선가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 연극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이 연극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배우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 후배들 중에서 한 몇 사람을 뽑아서 이걸 언더스타디를 시켜서 이렇게 좀 하게. 나는 이 연극이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중적인 흥행의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그 배우한테도 그렇고 관객들한테도 이거는 늘 항구불변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배우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 그 다음에 또 야 마지막이니까 보러 와 하는 이런 그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협박은 맥히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그걸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이거. 마지막입니다. 근데 근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또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콘트라베이스가 저는 뭐 제가 감히 느낌을 받는 거는 또 새로 뭐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의 한 그래프에 도화선이 돼서 또 하나의 문화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시길 저는 또. 뭐 문화적 폭발까지는 뭐 제가 욕심을 낸다는 건 그거고, 그건 아니라도 하여튼 저는 앞으로도 한 60년을 살 거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거든요. 60년? 60년. 세다. 의학이 좋아져서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제가 가진 조그만 재주. 아까 이력 설명하는데도 보면 참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이 했구나 하고서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것저것 그냥 속에서 가슴에서 스키는 대로 이것저것 해왔는데 뭐 거기서 제가 크게 벗어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아무리 세상이나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래도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서 알량한 재주 몇 개 가지고서 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 그동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가진 재주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계획들로다가 앞으로 60년을 채워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돈 벌긴 틀렸고요. 이제 그 지금 진빚 갚는데도 아마 60년이 부족할 정도니까 돈에 대한 개념은 뭐 저는 원래 없고 하여튼 비밀번호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든지. 그건 안 돼. 30초. 그때 그거를 지문으로 했나 안구 인식으로 했나 하여튼 뭐 절차가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은행. 감사합니다. 남은 그 공연 일정 네.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TV 자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연 잘 되시길 바라고 또 계획하시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흥행도 되고 또 굳이 비밀번호를 떠올리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성 형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면 서운해. 김일성 씨, 예. 진짜 그 검을 건졌어. 제가 건졌다라기보다 늘 이제 자진해서 오시니까 저는 이제 그 길만 터들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합정동과 망원동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저는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스케줄이 될까? 예. 또 이렇게 그 새로 시작한 방송국에 오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모시고 나면은 예. 그동안 뭐하고 안 불렀어? 나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지니까. 예. 아까도 오셔서 진짜 그 고정에 대한 의지를 많이 피력하셨는데 예. 7월까지 한국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다니까. 네. 중간중간 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미나게 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든요.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뭐 꼭 공연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지금 사는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가 단신을 전하긴 전해야 되잖아. 예, 단신 제가 2작품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콘트라베이스가 아니었으면 제가 소개하지 않았을 공연입니다. 연관됐어요? 예, 연극 첼로의 여자라고요. 예. 아까 내가 첼로라 그랬는데. 예. 명계남의 콘트라베이스는 남자 모노 드라마잖아요. 이거 첼로의 여자는 이재은 씨 아시죠? 이재은 노랑머리에도 나오는 그 이재은 씨가 혼자 출연하는 모노 드라마거든요. 예. 이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의 작품인데요. 국내 초연되는 작품이고 6월 5일에 시작해서 지금 30일에 끝나는 작품이에요. 예. 네, 사실은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저는 아직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 콘트라베이스니까 첼로의 여자가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하는 거고요. 이재은이 공연을 하는구나. 예, 그 예전에 노랑머리 했고 4살 때 데뷔를 했대요. 예. 4살 때 데뷔를 해서 연기 경력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아역으로 예. 해갖고 예. 나름 또 되게 그 열심히 살아온 그렇죠. 배우 굉장히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작품에 약간 본인의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담겨 있다라기보다 녹아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 자체는 실종된 남편의 행방을 찾아 나선 과정에서 오히려 용의자가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창작극이에요? 창작극은 아니고 프랑스의 기포아시라고 하는 극작가의 작품인데요. 예. 결국 이 주제는 현대 여성들이 겪는 어떤 우울증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재은 씨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은 학창 시절을 겪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느꼈었던 소외감 같은 것들도 있고, 물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어떤 배우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작품에서 이제 녹여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사실 이 작품은 소개를 안 한 게 공연장 때문이긴 했는데요. 유시어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아까 했으면 유시어터 얘기 나왔으면 한 말씀 하셨겠다. 그러게요. 예. 이거 그래도 뭐 유시어터에서 오르는 공연은 또 별개일 수 있으니 별개라고 봐야죠. 예. 별개라고 볼 수 있고 공연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재미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작품. 병신 3단 로봇이라고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예.
발음이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변신 3단 로봇이 아니고요. 병신 3단 로봇입니다.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게 아까 명계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하루 평균 150작품이 그 대학로 무대에 오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작품이 채 10%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150작품 중에는 하루에 막 4번, 5번씩 공연하는 그렇죠. 작품들도 있고. 예,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그때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좀 대관비의 문제를 겪었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작품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SF 활극. 연극에서는 참 보기 힘든 장르인데요. SF 연극입니다. 실제로 변신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관료를 지불할 만큼 넉넉한 극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신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코믹하게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제가 박찬욱 감독님 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경자학에서 미학이 나온다고 가난한 연극에서는 또 가난한데 어울리는 미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변신 3단 로봇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변신하는데 그게 또 사람들로서는 관객들에게는 어떤 상상력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야기 자체는 그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하고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또 빚더미에 앉게 된 남자가 자살을 하러 갔다가 병신 3단 로봇을 파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저거 우리 아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던 건데 라고 해서 사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신을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로봇이 돼야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변신 3단 로봇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유쾌하면서도 슬프고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있죠.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예, 그런 희극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예,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키 작은 소나무 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명계남 선배가 얘기를 아주 그냥 더 많았는데 내용이 예. 못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오늘 같은 날 어쩌면은 노래를 별로 틀기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또 노래도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녹음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8시면 공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섭외가 됐을 때는 부득이하게도 녹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저 이렇게 좀 세신 분? 네. 아까 몽자라는 표현을 몽자. 쓰셨죠. 예. 이렇게 한 분 다녀가시면은 제가 참 스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좋은 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금요일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